안녕하세요. 연날 여느 교실의 최쌤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활용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패드라는 디바이스를 꽤 오랜 시간 사용해 왔습니다. 2011년 첫 아이패드가 출시되었을 때부터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학교에서 수업 상황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이야기부터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아이패드를 수업에 사용한 것은 2017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이패드 프로 9.7인치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델과 함께 1세대의 애플 펜슬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볼게요. 이 당시에는 1학생 1기기 사업도 없었고, 심지어는 교실에 와이파이조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죠. 오로지 스마트 기기는 교사의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실 TV가 천장에 달려있는 형태였어요. 교사용 책상 바로 위에 TV가 달려있는 형태여서 저는 아이패드를 TV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바로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아이패드의 화면이 나오긴 합니다. 딜레이도 없고 꽤 선명하게 잘 나오긴 했어요. 별도의 어댑터를 사용해서 아이패드와 연결해야 했다는 점과 어댑터와 선 사이의 연결이 아무래도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것은 물론 조금만 어긋나면 화면이 끊겼다 다시 연결되었다 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 당시에는 칠판을 대신하는 용도로 이렇게 필기하는 기기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저는 새로운 기기를 하나 도입하게 됩니다. 바로 애플 TV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애플 TV가 한국에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음에도 중고 물품이 꽤 많이 나왔어요. 몇 세대 이상부터는 와이파이가 없더라도 아이패드 화면을 바로 미러링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보고 중고 장터에서 구매를 했어요. 아까와 동일한 교실 TV가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이렇게 애플 TV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역시 애플 TV는 HDMI로 연결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아이패드의 화면을 미러링할 수 있는데 거리의 제약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화면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리의 제약이 없다 보니 교실 이곳저곳을 아이패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해도 미러링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덕분에 저는 카메라를 켜고 학생의 학습지나 교과서를 바로바로 비추어 모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새로운 아이패드를 구매했어요. 지금의 아이패드 형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었네요. 여전히 애플 TV와 애플 펜슬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HDMI 선에서 애플 TV를 통한 무선 연결로 연결 방법만 바뀌었을 뿐 수업 상황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칠판 판서를 대신하는 용도로만 사용했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사용 패턴이었죠. 아이들은 패드가 없었고 교실엔 네트워크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2022년 새롭게 옮긴 학교에 400대 정도의 아이패드가 생깁니다. 정말 일일이 정리하느라 진짜 힘들었습니다. 덕분에 5, 6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1학생 1아이패드 환경이 마련되었어요. 게다가 모든 교실에는 꽤 쓸만한 속도의 와이파이가 제공되었죠. 저희 학교가 신설학교라 기기도 시스템도 모두 새 것이라 더욱 효과적이었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아이패드를 받고 나자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아이들한테 아이패드를 지급했는데 이전처럼 칠판을 대신하는 용도로만 쓸 수 없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우리나라 사례도 해외에 진행했던 사례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네이버에 애플 티처스라는 카페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 새 앱의 활용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쿨워크, 교실, 넘버스 앱인데요. 모두 애플의 기본 앱들이에요.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스쿨워크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수합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주로 단원 분량의 교과서를 배부하거나 차심마다의 학습지를 배부하는 용도로 사용해요. 과목별로도 관리할 수 있어서 마치 구글 클래스룸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꽤 다른 점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에게 배부한 학습지나 교과서에 바로 접근할 수도 있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배부하는 활동지는
교사와 학생 간의 1대1 공동작업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든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요. 물론 학생 여러 명과 공동작업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로 활동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교실 앱은 제가 매일 사용하는 앱인데요. 말 그대로 교실에서 아이들의 활동을 관리하는 앱입니다. 이름을 다 지웠더니 뭔가 화면이 좀 휑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듯 학생들이 현재 아이패드 화면에 보고 있는 장면을 교사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앱이에요. 같은 교실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화면이 교사에게 뜨고, 원격 수업 같은 경우에 학생에게 패드를 가지고 가게 하면 집에서도 교사의 연결 호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화면을 볼 수 있더라고요. 원격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교실에서 진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수업이 이루어져서 꽤 신기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어요. 특정 앱을 열거나 잠그기, 소리를 끄거나 다른 앱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기, 그리고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 TV로 학생의 화면을 바로 미러링 시키는 기능도 있어서 발표를 할 때 꽤 유용해요. 이런 활동들을 위해 저는 활동지와 교과서를 넘버스라는 앱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넘버스는 원래 엑셀, 스프레드시트와 비슷한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앱이지만 시트를 지우면 무한한 흰 캔버스가 펼쳐져요. 작년에는 전담 수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차시를 열심히 재구성할 수 있었어요. 넘버스만 가지고도 학기 분량의 수업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올해 담임을 하다 보니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초 나누어주는 전자저작물 PDF 파일을 넘버스에 차시별로 넣고 탭으로 구분했어요. 그 뒤 학생이 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넓게 분산시켜두고 사진을 찾아 넣거나 손글씨, 텍스트, 그림, 음성 녹음, 영상 삽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했어요. 평가를 보는 과정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애플의 기본 앱들, 그리고 수업에 특화된 시중의 다양한 앱들을 이용해서 여러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이패드를 학생과 함께 이용하면서요. 앞으로는 아이패드를 활용한 교실의 모습, 교실 수업의 모습을 한 단계씩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아이패드 활용 수업 사례도 꼭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